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초훈입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에겐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라고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에게 가정이 아닌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곳, 이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사회를 배우는 곳이죠. 우리 지역에도 인생 첫 학교를 위해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참된 스승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새롭게 취임한 제8대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전주교육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서 2026년 3월 3일까지 애써 주실 텐데요. 취임 소회 및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또 무한한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대학의 작은 변화부터 이루어서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 공동체로 우리 대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3월 4일에 취임하시고 이제 방학 들어갔을 텐데 한 학기 진짜 빨리 지나갔죠? 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취임한 지 20년 됐는데 교수로 이번 학기처럼 바삐 지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흔히 말하는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수업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곧 전환되고요. 맞아요. 또 2년 동안 멈췄던 학교 행사가 재개되면서 어린이날 행사도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또 대동제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동제도 한 역대 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요. 또 전주 전라북도 관내 기관장들과 인사도 하고 업무 교류도 하고 네. 이처럼 아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를 또 이렇게 진행하셨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교대 축제는 좀 재미없겠다라는 재미없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총장이 보시기에 어떻어요? 그 재미없다는 건 행사가 다양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재미없다 할 수 있지만 그 행사 하나는 아주 네. 재밌고요. 아주 그렇군요. 학생들 참여도 적극적이고 네. 또 지역 주민들도 함께해서 아주 상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뭔가 좀 느끼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실에서는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또 소극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 축제 때 뭐 복면가왕 같은 거나 뭐 노래자랑 또 장기대회 보니까 전혀 180도 다른 학생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강의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이 밖에서 자기 끼를 발산하거나 또 다양한 다른 외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학생들의 진정한 면목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나중에 또 그 학생분들이 또 교사가 되면 또 그러한 또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첫 방학을 또 맞이하는데 방학 혹시 계획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 질문을 받으니까요. 갑자기 교수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방학이 없는 방학이 없어지는 첫 학기 처음입니다. 아, 총장님은 방학도 없습니까? 예, 저희는 아, 그래요? 그 방학 때는 뭐 이렇게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만들어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또 수행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총장은 일정부분 행정가로서 역할도 크기 때문에 방학은 뭐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방학 때 교수님도 사실은 바쁘거든요. 대학원 수업이나 연수가 없는 교수님들은 아주 기대하고 신나 있지만 우리 교직원들이나 저 같은 총장 또 수업이 있는 교수님들은 뭐 수업 때보다는 조금 헐거버는 하지만 여전히 오히려 더 힘들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분들이 옆에서 쉬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느껴지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윤리 교육을 전공을 하셨어요. 지금도 한국 배려학회 또 도덕 교육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 대학교를 다니셨다라는 이력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원래 꿈은 그러면 경찰이었던 거예요? 글쎄요, 제가 광주에서 8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항쟁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선배들과 사회과학 서클도 만들어서 같이 흔히 그 당시 말하는 2년 서적도 있고요. 일찍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화됐다, 의식화됐다는 표현을 들었는데
예, 그러다가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학도로서의 꿈을 가지고 원래 정치학과를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제가 시골 출신인데요. 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서울로 저는 공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만 잘하면 제가 원하는 대학을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는데 고3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널 대학을 보내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경찰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대학을 소개를 해서 그런 대학은 가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은 보내줄 능력도 제가 스스로 갈 능력도 없게 해서 그 대안으로 네. 경찰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학교를 경찰대학교로 갔으니까 뭐 사실 진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교육자로 이렇게 전향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긴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또 의지대로 안 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옹지마예요, 진짜. 예, 저도 경찰대학을 81년도에 2기로 입학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동기생회장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입학해서부터 그 당시에 경찰대학이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급조돼서 신설된 대학인데.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제 대학이란 이름을 보고 왔는데 그 모범이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저희 2기들이 그런 의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1학년 입학에서부터 저희는 계속 학교 측과 또 동기들끼리 네. 경찰이 먼저냐 대학이 먼저냐를 논쟁을 했었죠. 예, 그랬는데도 이제 학교는 변하지 않고 저희들 끝없이 요구를 했지만 그래서 네. 이제 2학년 2학기 때 저희 동기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 하하. 학내 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수업도 거부하고 무능 교수 퇴출도 이제 요구하고 또 학사 운영도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해달라 예.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주도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위가 끝나고 나서 뭐 상당히 유화책을 써서 저희들은 그런가 했더니 이제 바로 주도했던 저희 그 당시 저는 1학기 동기생회장을 했고 2학기 동기생회 했던 친구 두 사람 책임을 물어서 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퇴학 처리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힘겨운 싸움을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그건 뭐 동기생들과 같이 했었고요. 네. 또 제가 직책에서 그렇게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 윤리와 네. 도덕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쏠렸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뭐 도덕과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찰은 뭐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 학교를 나오고 다시 군대를 제대하면서 그 개인들이 모인 집단의 어떤 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회 변혁이나 변화는 어렵겠다. 보다 근본적인 게 뭘까?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을 선택했었고 네. 또 교육의 본질이 뭘까 하니까 그 교육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윤리라고 도덕 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범대 윤리교육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나 참 공감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조지 우웰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이제 정책으로는 답이 없으니 한 사람의 도덕성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윤리교육자가 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전주교대 또 계시기도 합니다. 학교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뭔가 그 교수로서 처음 가르쳤던 그런 순간들이 좀 떠오르기도 할 텐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첫 시간에 제 강의 주제는 왜 나는 도덕적이 하는가라고 하는 왜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해주는데 네네. 결국 이제 우리가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출발점은 그들의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잃지 않는 네. 사유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생각을 멈추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왜 여기 교사가 되고자 했는지 그래서 왜 교대에 왔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왜 그런 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 왜라는 물음을 통해서 끝없이 학생들의 사고 사유를 자극하는 그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면 강의 평가를 보면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고요. 그 첫 시간의 강의에 대해서 아주 후한 점수를 주더라고요. 오, 네. 그렇군요. 어쩌면 총장님이 교수 시절 때 그 신념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도 좀 많이 감흥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도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뭐 도덕이라는 어떤 잣대에
밀어 넣어서 프레임 안에 집어 넣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바르고 그리고 정확한 사고의 방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유의 체계를 중심을 만드는 작업이 예. 도덕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까 말한 뭐 이런지 그런 것들 노예 도덕이라고 하죠. 누가 강요하고 타율적인 도덕은 네. 스스로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해 스스로 생각하고 취하게했던 행위를 스스로 책임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성숙한 도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그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그 학생들이 나중에 또 교사가 됐을 때 그런 수업을 또 잘 기억하고 네. 끊임없이 또 그러한 올바른 철학을 가진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요? 예,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강의를 접하는데 교육대학이라는 게 이제 특수목적 대학이고 맞아요. 그리고 단순한 이제 교과 내용이나 지식에 대한 강의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자극하거나 그런 고민거리를 제공하는 수업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제 강의를 오랫동안 기억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 예. 그 이제 근본의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내년이면 전주 교대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요. 오, 100주년.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전주 교대는 어떤 학교였던 것 같습니까? 전주교대가 1923년 5월에 전주 보통사범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한 6년쯤 지난 29년에 이제 전주 사범학교로 개교가 됐는데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1920년대는 동아교, 일제 동아교육의 이제 일환으로 사범학교가 개교됐고 1929년에 이제 황국식민화라고 하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사를 양성해서 이제 다시 이제 개교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일정한 부끄러운 어떤 과거에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독립에 항거했던 많은 졸업생들도 있고요. 예. 또 그 이후에 전라북도의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로서 아주 훌륭한 교사를 양성해 왔고 그 이력을 자랑스럽게 담당해 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100주년이 되고 이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롭게 우리 교대가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총장님은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을 꿈꾸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학령 인구 감소, 거의 뭐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하면서 교대도 굉장히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재정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교대가 우리 전주교육대학교가 그런 대내 위기를 극복하고 초등교원 양성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특수목을 구현할 수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예. 학교를 이 양성 체제를 유지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성원들이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긍지,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또 보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 방향은 확실하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또 이행하기 위한 어떤 뭐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뭐 한 가지만 또는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우선적인 것은 교육부와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예. 또 같이 상의해서 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원 양성 체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하고 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교원 양성 체제는 이전 시대에 맞지 않아. 예. 새롭게 정립해야 돼. 이런 그래서 것들을.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정원의 어떤 탄력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렇군요. 또 그 대안적인 대학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초등교육 재양성 기관으로서 했던 역할 또 교육 과정의 어떤 개편 예. 또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대학의 어떤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 기금도 좀 확충을 하고 국가 재정 사업도 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우수 학생을 사실은 학생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우수 학생을 유치해서 그들이 열심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네. 또 우수 교원을 확보해서 그들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또 우수한 교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에 대한 긍지, 자부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대학,
더 나아가서 지역과 상생하면서 예.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이 특수 목적 대학답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다른 학교와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주 교대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대학 가장 그 차별화된 거라면 저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요? 2019년에 인성교육을 만들어서 참스승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예. 저개발 국가의 교육봉사 또 국내 취약계층이나 농어촌에 대한 교육봉사 활동들 오. 주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봉사 활동.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학력자들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저학력자보다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시골 벽지학교나 예.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렇군요. 충분한 어떤 교육적 혜택이나 그걸 누리지 못한 학생들에게 네. 흔히 말하는 교과 지도도 해주고 같이 상담도 해주고 같이 놀이도 지도해주고 예. 또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그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미래에 그 이제 교원이 되는 과정을 맛볼 수도 있는 거고 현장에서. 예. 예.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교대와의 어떤 그 상생을 또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아주 상생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네.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번 가르쳐보고 맞아요. 직접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환경이나 이걸 체험하고 같이 공부해보는 이거야말로 가장 교사가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졸업하신 우리 학생분들이 어쨌든 뭐 도시에서만 또 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선생이 필요한 교사가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는 마음도 그 안에서 좀 꽃피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실제로 그 프로그램 이수한 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시작을 하지만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장 자기들의 그 보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이 느끼는 이런 어려움이나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또 나의 이 작은 하나의 도움이 이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 이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네. 육성사업, 혁신사업으로 거의 한 20~30%를 거기에 지금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그래요?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세상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혁신을 또 중요하게 되는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전통이 조금 잊혀지기도 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해서 전주 교대만의 좀 맞춤형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예.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전통 음악 교육이고 하나는 이제 전통 공예 교육입니다. 오. 이걸 하게 된 데는 아마도 이 전주라고 하는 지역적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의 도시 전주라고 하는 곳, 또 그런 어떤 지리적 문화적 환경에다가 사실은 전주에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그런 전통 장인들이나 전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학생들 지도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높지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전통 음악하고 예. 또는 뭐 전통 공예를 이게 수업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예.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뭐 감정이라든지 어떠한 의식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어떤 이 겁니까? 학생들은 일단 전통 음악이나 공예 같은 걸 통해서는 어떤 예. 기능적인 걸 배우죠. 악기를 전혀 연주하지 못했다는 아이들이 이제 아까 말한 이수자라든가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에 오르신 장인들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배우고요. 예. 또 이제 그걸 통해서 학생들 보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재밌어합니다. 우리 것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낯설었더니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한복을 만들어보고 입어보고 또 한지 공예를 해보고 또 뭐 대금이나 단소나 가야금이나 검고 이런 걸 배워보고 또 같이 관현악단에서 그 관현악을 단원이 돼서 한번 관현악 연주회를 해보게 되고 연주회까지 해봐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 음악회를 빌려서 또 저희 학교 강당에서 그걸 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이수되면 이제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결과로서 이제 전통 그 공연을 하고죠. 전통 음악 공연을 연주회를 하고요. 전통 공연은 이제 전시를 하죠. 전시하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보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낯설었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네. 이게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한 번 이수한 학생들이 또 그걸 하려고 재지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 교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수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교직에 갔을 때 그런 것이 그 학교 현장에 어떻게 풀어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예. 아마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이수자 중에는 네. 우리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도 있고요, 네. 지역 주민들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나의 봉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니까 상생 그렇군요. 프로그램으로. 예. 이제 그 학생들은 아마 학교 현장에 가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것에 대한 이제 의식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얕은데요. 그렇죠. 예, 교사들이 그런 경험을 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전통 공예를 교육하거나 그걸 소개하거나 또 전통 악기를 가르치거나 또 소개하는 맞아요. 이렇게 된 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우리 예비 교사들에게 그걸 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전통 문화 확산에 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바로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 대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꼈다라는 것은 예. 나중에 교직 생활에 가서도 우리 학생들이 내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또 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응용 능력이 요즘 학생들 보면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응용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그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키워드로 그 많은 업계들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교육계에서는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ES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예, 결국 이제 이건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서 미래 지속 가능한 발달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세대까지 지금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한 교육을 보통 이제 ESD라고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또 상태 다양성의 훼손, 맞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또 빈부의 격차, 이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예.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나 행동,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보통 우리가 이제 ESD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문제, 자기 주변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네네. 전 세계는 하나 얽혀 있듯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ESD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 모든 문제는 우리의 공통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하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게 해서 네. 그들이 자기를 뛰어넘어서 주변, 우리 국가, 전 세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그러한 공통의 문제를 함께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를 교육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주교대에서도 이 ESD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교과목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주로 이제 사회교과 과목에서 주로 이제 민주시민교육, 예.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나 빈곤, 불평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주로 환경 생태 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ESD 캠퍼스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라든가 또 직접 학교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학생들이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자 네. 생태화 ESD 캠퍼스 구축을 위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는 예. 뭐 노력도 분명히 하실 테고 캠퍼스 조성에 위해서는 조경도 한번 예.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것도 예. 뭐 ESD 경영을 실현하는 어떤 방법인 걸 수도 있는 예, 거고요. 뭐 벤치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걸 네.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한다든가 예. 친환경 쪽으로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전주교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전주교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또는 교과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후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더 많은 활약을 할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교육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배려, 공감의 능력을 지니고 타인과 협력하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그러한 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대 총장으로서 꼭 한번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내 환경이 녹록치 않은데요.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전주교육대학교가 초등교원 산실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네. 작지만 강한 교육대학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교육대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전주교육대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내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 전주교육대학교가 더 발전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전주교육학교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전주교대 발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 앞으로도 참된 초등교원 양성에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